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시장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연준이 금방 금리를 낮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채권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금리가 크게 떨어졌었죠.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작년 가을에 4.3%까지 올랐다가 올해 1월에는 3.3%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이제 4.0%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금방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것처럼 그렇게 시장이 법석을 떨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에서 말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다음 FMC에서도 금리를 50bp 올릴 수 있다. 25bp가 아니고 50bp 올릴 수 있다. 아직 긴축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금리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늘 옳다. 시장은 틀리지 않아요. 다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시장은 금방 바꿔버립니다. 금리 낮출 것처럼 하다가 이제 금방 시장 사람들의 말이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금리 낮출 거라고 시장이 한참 그럴 때 그거를 정보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거를 믿고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그거를 시장에 말 바뀌듯이 그렇게 금방 팔 수 있는 걸까요? 이 남겨진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시장이 급변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고도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두 사람이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와요. 그래도 계속 기다리죠.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씨가 오늘 오시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그냥 돌아갔다가 다음에 또 와요. 또 와서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그냥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급변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합리성이 없어요. 바뀌어 나가는 것에 합리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도 기본적으로 그런 곳이단 말이죠. 그 두 사람이 이제 고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설정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두 분 앉아서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저렇게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시가 오면 세상이 크게 좋아질 것 같아요. 지나가던 사람 한 10명 중에 서너 명은 나도 그럼 기다려볼까라고 거기 앉겠죠. 세상이 크게 좋아진다고 하니.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와,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겠지. 아니고서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겠나. 나도 기다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없던 것들이 갑자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모양은 아닙니다. 나름 어느 정도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이게 마치 그게 현실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이 부분을 주목했던 사람이 제가 볼 때 최초로 주목했던 사람이 케인스예요. 지금도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뚜렷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결론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케인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도를 기다리며와 케인스를 같이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말이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한 거는 케인스가 이런 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주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케인스가 했던 거는 1936년 일반 이론의 케인스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죠. 이 1936년 일반 이론의 뒷부분에 잠깐 언급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메모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뮤지컬 체어, 음악과 의자 이야기를 했었고 뭐 그것과 거의 비슷한 그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몇 단계일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2명이 앉아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안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있는 시장에는 남들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시장의 가격을 만듭니다. 기대를 만들고. 이거는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거래하는 것이, 미래에 뭐 기업이 이익이 늘어난다더라,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더라 이런 건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 때문에 과학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연준이 금리 낮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 안 낮출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연준이 금리를 낮출 리가 없다. 인플레이션 한번 시작한 이상 이거 상당 기간 동안 간다. 연준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고 기대를 갖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저 같은 사람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연준이 금리를 낮춘대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게 주가가 한 달 올라가고 2달 올라가고 금리가 한 달 떨어지고 2달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그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제 너도 나도 여기저기 광고판에도 빨리 안 사고 마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시장에 저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 압도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시장에 있으면 시장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을 건데. 그래서 케인즈는 어디에 주목했냐면 이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게 뭐 갑자기 왔다 갔다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에 휙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게 갑자기 그 사람들, 그 시장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 뭐 대단한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맨날 그냥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샀다 팔았다가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케인즈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책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3단계 정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단계나 3단계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케인스가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심리학자가 그 전에 그런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케인스가 그걸 따서 시장에 적용을 해본 건데 1990년대 이제 몇몇 심리학자들, 행동경제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 케인즈의 이야기를 갖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도 이 스텝스 TV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실험에 대해서 어떤 실험이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 광고를 냈어요. 조그맣게 광고를 내서 우리한테 그 당시 엽서로 보냈겠죠. 엽서로 우리한테 0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를 써서 보내주시면 당첨자에게 뉴욕과 런던을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항공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숫자가 당첨이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시장은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와 같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부터 100까지 중에서 어떤 숫자를 계산으로 풀어내거나 연구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엽서를 보내겠죠? 숫자를 하나씩 적어서 엽서를 보낼 겁니다. 그 보내온 사람들의 숫자의 평균의 3분의 2의 값이
정답입니다. 무엇이 정답일지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보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이라는 설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단계 사람들은, 그걸 이제 단계라고 한 거는 케인즈 이전에 심리학자가 해놓은 건데, 그 1단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정의가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원숭이로 보는 사람들인 거죠, 원숭이. 자기는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원숭이. 그럼 원숭이가 이 숫자를 보낸다 하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0부터 100까지 아무거나 찍어서 보내겠죠. 그래서 1단계 사람들은 평균이 50이 나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0이나 100, 0에서 100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막 보낸다. 그러면 평균이 50이 나온다. 그러면 50의 3분의 2, 3 정도. 33을 써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을 원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자, 2단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원숭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0부터 100까지 숫자 아무거나 막 써내지는 않습니다. 1단계 사람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1단계 사람들이 써내는 숫자가 대충 33, 그 정도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1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단계 사람들이 써낼 수 있는 숫자는 33의 3분의 2 정도, 한 22 정도가 될 겁니다. 3단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2단계 정도로 봐요. 잠깐만,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겠지. 바보가 아니지. 원숭이도 아니고. 그렇게 1단계 사람들, 2단계 사람들이 2단계쯤 된다고 본다고 한다면 나는 15 정도를 써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실험은 뭐 여기저기서 해봤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한번 봤는데 뉴욕 타임스에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실험 결과가 상당히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령 일반 신문 구독자들한테 이런 실험을 해보면 30 근처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신문을 읽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좀 원숭이로 보는 1단계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경제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값이 좀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값이 내려올수록 다른 사람들이 좀 차원이 높다.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 숫자가 높게 나올수록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원숭이로 보는 그런 단계.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가령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굉장히 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전략 시뮬레이션 이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군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바둑을 두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내가 두는 수가 정답이 있을 거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은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죠. 뭐 전쟁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이런 잡지를 읽는 사람들한테 이런 실험을 해보면 숫자가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한 7 정도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19? 뭐 그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지금도 뭐 계속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참가를 하는데 그런 식입니다. 케인즈가 당시 했던 이야기는 사람들하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니 케인즈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했고 경매 시장에서도 주로 제가 볼 때는 케인즈의 주식 투자는 그 역사적으로 경제학자 중에서 주식 투자로 해서 돈을 번 사람이 거의 없는데 리카르도와 케인즈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특히 케인즈는 경매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케인즈가 죽으면서 이제 모교에 기증한 예술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케인즈가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이 시장을 읽는 힘을 굉장히 많이 키워놓은 거죠. 그 당시에 케인즈는 시장이 한 3단계 정도. 그러면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가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 하고 따라가느냐. 시장이 흘러갔다고
뭐 아닌 길도 가지 뭐 시장은 아닌 길도 갔다가 그렇다고 시장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시장은 늘 옳아요. 늘 옳은 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틀리긴 어렵죠. 아닌 길을 갔다고 한다면 금방 돌아오겠군. 또 어느 순간에 뭔가 하나의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겠군. 뭐 별거 아니더라도 뭐 몰랐나요?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는 거 몰랐나요? 계속 실업률 낮게 나오고 있었는데 뭐 경기 침체 안 오고 있다는 거 몰랐나요? 안 오고 있는 거 뻔히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숫자 하나 나왔다고 미국의 실업률 숫자 하나 나왔다고 그때부터 이제 방향이 싹 바뀌더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낮아지던 금리가 슉 올라가 버리고 올라가던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그 길로 가보니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싶은데 어느 날 그냥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게 시장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시장의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몇 단계의 사람들일까?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시장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이 평균적인 사람들이 가격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이 평균적인 사람들, 물론 그거는 제 주위에 주식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특히 유튜브에서 정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평균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대, 바램, 자기 개인적인 기대나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의 평균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스마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의 평균까지 가는 겁니다. 케인즈는 그게 3단계 또는 3단계에서 4단계 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3단계, 4단계까지 갈 것인가 시장을 볼 때 정보라는 걸 듣고 뭐 아침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야기를 들었겠지 그럼 이걸 사겠네 팔겠네 이런 분들은 몇 단계일까요? 아마 1단계, 2단계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잖아.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 연준이 금리 낮춘다는 이야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보는데 아마도 1단계나 2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평균적으로 시장의 가격을 만드는 평균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휙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절대로 1단계나 2단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3단계 위로 올라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케인즈가 이야기한 시장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야, 그 날고 긴다는 시장에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자본시장에서 내가 3단계, 4단계를 간다고? 와, 그거는 하루 종일 그것만 해도 모자라겠는데?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서는 제가 볼 때는 투자에서는 이 3단계나 4단계의 사람은 케인즈 같은 사람이에요. 시장을 잘 읽고 그 시장의 변덕까지도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능력을 갖는다라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0단계.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 이 종목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또는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하고 내만 하는 게 아니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 이 지수를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원래 시장은 그런 것이고 원래 변덕스럽고 여기는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뭐 이게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나는 신경 안 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게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길게. 그래 뭐 몇 년 있다 보면 근데 처음에 시작은 다들 몇 년 있다고 보면이라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작은 종목 그 다음에 내가 루머를 듣고 투자한 종목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종목, 큰 지수 이런 것들만 0단계 투자죠. 이건 0단계 투자.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원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뭐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길게 가면 결국은 글로 가 있겠지. 근데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이 0단계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거기서 정보 얻어서 이거 사고 저거 팔고 이거 사고 이래서 얻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정보로부터는 매일매일의 정보부터는 상당히 이제 거리를 두고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뭘까? 왜냐하면 매일매일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별의별 정보를 다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3단계로 갈 수 있느냐? 2단계를 벗어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3단계는 아주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 뭐 흔히 말하는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도 많이 보는데 그 오래 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야, 저분은 확실히 3단계를 넘어섰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한 거죠. 본인 인생을 투자를 한 분들이 이 3단계 위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저도 꽤 만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길이죠.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한다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투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1번, 장기로 투자하셔야 되고요. 2번, 뉴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이게 지수 같으면 굉장히 큰 지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 같아도 굉장히 큰 종목. 그리고 이게 불과 한 5년, 10년 사이에 기술의 변화나 사람들의 어떤 습관의 변화, 선호의 변화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종목을 장기로 투자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0단계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0단계이거나 3단계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1단계나 2단계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로또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투자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명이 시작하면 제가 볼 때 1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5명 정도는 그렇게 해도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실패하는 것이 제가 볼 때 1단계, 2단계 투자입니다.